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조장원이고요. 민트 정신건강학과 의원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당장 티나지는 않지만 상대와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말버릇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계를 맺다 보면은 가끔 불필요한 경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나기 전부터 내가 좀 뭔가 긴장을 하게 되고 만나고 나서도 힘이 확 빠지면서 기가 빨린 듯한 느낌을 받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막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 습관이 너는 진짜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보통 너는 좋겠다라는 말 뒤에 한 가지 숨어있는 말이 있죠. 아, 나는 아닌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칭찬을 하거나 뭐 축하한다는 의미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닌데 난 이런 거 없는데 아닌데 난 이거 부족한데 괜히 내 부족한 부분을 찾게 돼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야 너는 뭐 있잖아. 갑자기 이 사람의 열등감을 내가 막 덮어주려고 해요. 또는 비슷하게 내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 어제 회사에서 김 부장님한테 엄청 혼났잖아 막 이러면서 힘든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래도 너는 좋은 회사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또 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본인의 열등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한테는 내가 무언가 힘든 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힘든 거 하나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더 힘든 걸 막 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희한하게도 첫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본인의 열등감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로는 또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해요. 대표적인 말 습관이 야 그거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난 알잖아. 너가 그거 안 해봐서 그러는데 나는 해봤잖아. 이런 거예요. 물론 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내가 모른다는 걸 혹은 내가 안 해봤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본인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가령 뭐 아직 결혼 안 한 친구한테 야 너 결혼을 왜 안 해? 너가 안 해봐서 그러는데 결혼하는 게 좋아. 야 얼마나 야 삶이 안정되는지 아냐? 애기 왜 안 가져? 딩크죠. 야 너가 애기 안 가져봐서 그렇지. 애기 가지면 너무 좋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막 흔들려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결혼한 다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친구와 내가 또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얘는 좀 뭔가 결혼해서 안정적인 것 같은데 나는 안정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친구가 말했던 그건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뭐지? 나 이거 열등감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열등감이 나에게 전염이 돼요. 세 번째 특징, 이런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나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묘하게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즐겨요. 물론 대놓고 야 너 쌤통이다 너 잘됐다 이러진 않죠.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만약에 헤어진 거예요. 야 나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친구가 무슨 일 있었어? 왜 헤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 여자친구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본인의 뭐 자화자찬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나를 화가 나겠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야 너 나한테만 유독 그러더라. 너 나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니야? 너 자격지심 느끼는 거 아니야? 그쵸.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오히려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인의 문제를 나에게 던지는 거죠. 오히려 막 그렇게 화내면은 너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분들은 결국에 열등감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우월감을 많이 가지려고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 너무 강한 건데 특히나 이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내 열등감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정신과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저희가 진료보고 할 때 환자분들의 이제 병식이라는 걸 평가를 해요. 병식이 뭐냐면 이 환자분이 이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내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는지 이걸 병식으로 나누는데 병식이 제일 높은 단계에서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게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병식이고요. 그 다음 병식은 뭐 내가 헷갈리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열등감이 이제 정말 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complete denial, 완전히 부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열등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 그거 너 열등감이야. 너 열등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더 화내요. 야 이건 내가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이건 내 열등감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열등감을 계속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기 위해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방법.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사라고 하죠.
내가 인정하기 힘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인지하는 게 이제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분노일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뭐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사실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것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관계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어떤 친구만 만나면 계속 경쟁하게 된다.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내 열등감인지 상대방의 열등감인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결국에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들은 내 감정을 아무도 몰라주면요, 그때 외로움을 느껴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 기쁜 마음을 내가 누군가가 느끼고 싶은데 아무도 몰라주면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결국에는 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경쟁자, 적이잖아요. 나랑 계속 경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팀과 경쟁자의 가장 큰 차이가 팀은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경쟁자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유받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외로워져요. 근데 외로움을 느끼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일반화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관계가 그렇지. 아, 역시 내 편은 없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허무해져요.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우울증이 발현될 수도 있는 건가 보네요. 물론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당연히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주변의 스트레스 요인을 먼저 좀 제거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열등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열등감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은근 표출을 하니까 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내 가까운 지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 이제 그런 분들은 투사라는 그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본인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열등감을 나에게 투사하기 위해서 계속 내 열등감을 자극을 할 거예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내 열등감은 숨기고 싶은데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자극하니까 내가 거기에 말려들기가 쉬운데 말려들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한테 주문을 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쟤 이겨서 뭐 하겠어. 항상 그런 친구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 때 이제 4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요, 4인 미만으로 집합하면 안 돼요. 셋이 만나도 위험해요. 내가 얘랑 더 친해. 또 경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경쟁할 수 있군요. 그럼요. 네.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4명 이상. 그렇다면 내가 이미 주변에 그렇게 열등감을 표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계에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허무주의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결국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제가 환자분들을 만날 때 이 서포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지지 체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를 많이 보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열등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너 진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칭찬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지지적인 분들을 보면은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는 뭐 키가 커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 너는 진짜 키가 크다. 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게 열등감의 표출이고 지금 이건 진짜 칭찬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축하도 많이 해줘요. 보통 이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은 아, 너 진짜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좋겠다와 축하한다. 그렇죠. 순수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지지적이신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은 겸손을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예시에서 이야기했었던 야 너가 안 해봐서 그래, 너가 몰라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지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보긴 해봤지만 나만의 경험일 수 있어. 너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아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겸손한 말투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한 그런 말투가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열등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내가 너가를 항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경쟁처럼. 그렇죠. 그 이야기 내가 했던 거잖아. 근데 사실 대화라는 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지적이신 분들을 보면요, 아, 그 우리가 했던 이야기잖아. 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아, 어떡하냐. 그 우리가 그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내가 너가 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시죠. 함께 나아간다와 각각 나아간다라는 그렇죠.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결국에는 말씀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한 팀이라는 거는 항상 공동의 목표가 있고 항상 같은 방향을 가는 거고, 경쟁이라는 거는 항상 서로 상반된 목표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런 말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일지. 특징 중에 하나가 야, 너 진짜 좋겠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내가 무언가 부러움을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너는 뭐 잘 돼서 좋겠다. 너는 키 커서 좋겠다. 너는 뭐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이건 내가 부러움을 나타낼 때는 좋겠다가 그렇게 쓰이는데 너는이 아니라 너는 대신에 나는으로 들어가면은 예. 내 소망이 돼요. 예. 이상하게도 열등감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무언가 본인한테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잘 없어요. 나한테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뭔가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회사 갔으면 좋겠다. 뭐 꼭 비교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그 좋겠다라는 단어를 상대방보다는 스스로에게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그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이제 축구 시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반끼리. 저희 반에서도 이제 맨날 다른 반들이랑 축구 시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골키퍼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가명인데 동석이라는 애가 계속 걔는 골키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이 진짜 축구를 못했거든요. 근데 맨날 져요. 뭐 4대0, 6대0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친구들이요, 저희 지는 이유를요, 그 친구 때문에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많이 먹게? 그거 왜 못 먹어?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열등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강한 문제되는 열등감이잖아요. 문제되는 열등감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뭔가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 원인을 다 거기서 찾아요. 결국에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혹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부분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다른 문제들을 내가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회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마치 이제 절대반지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삶이 나아질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6학년 때 이제 서로 다른 반이 되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반 가서 골키퍼를 하는데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완전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본인의 열등감을 뭔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거나 그런 식으로 잘 뭔가 더 노력을 했겠죠. 저나 이제 다른 친구들은 내가 부족한 걸 이제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직접 직면하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월감보다는요, 자기 효능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잘 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이 필요한데, 자기 효능감이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무언가 잘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떠올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대 못 바꾸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내가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신감 혹은 뭐 자기 효능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무조건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 보통 부족해지는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뭐 열등감이 어떻게 보면 절대반지 같은 거기 때문에요, 다른 부족한 부분을 무언가 좀 마스킹 가리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다른 부족한 거를요 한번 쫙 다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 혹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순서대로 다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혹은 시급한 것부터 하나씩 뭔가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잘해본 경험이 있냐, 내가 무언가 변화시켜본 경험이 있냐, 그게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거든요. 내가 이제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서 점차 이제 자기 효능감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의 급한 불도 끌 수 있으면서 자기 효능감까지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내 가까운 지인 중에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지인의 열등감을 가볍게 그리고 또 자기 효능감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인으로서의 방법,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후사라든지 뭐 부정이라든지 회피라든지 이런 거였잖아요. 열등감이 강하신 분들은 본인의 불안을 받아들이기를 좀 혹은 인정하기를 어려워하시는 거고,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분들 좀 공감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정말 좀 여력이 있다면, 이 친구를 정말 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이 친구의 그런 감정을 조금 들어주는 게 좀 필요해요. 감정을 들어줘요. 그렇죠. 결국엔 이 친구와 나와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정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불편해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에 본인의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주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나와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아, 너는 좋겠다, 뭐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보통 그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감정을 좀 많이 물어보죠. 아, 넌 지금 그래서 어떤 감정이야? 너 어떤 감정 느끼길래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결국엔 이제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한테 예. 감정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좋긴 하죠. 너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구나.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직접적으로. 그쵸. 야, 너 결혼해서 좋겠다. 난 결혼해서 많이 불안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조금 뭔가 따뜻해지는 저 느낌을 지금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하나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건드려주는 게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업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는데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 변하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관계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내가 계속 경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비슷한 관계를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관계가 생기면은요, 그리고 그 관계가 유지만 된다면요, 이 사람은 기존의 관계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바로 변하진 않겠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큰 지지자가 되어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결국에는요. 네. 근데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아무리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 감정을 돌아보지 않고서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네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장원 원장님을 모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그런 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런 말을 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러한 심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